어제 스마트 스토어 강의가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에도 남겼지만 쇼핑몰을 만드는 일도 해봤고, 솔루션을 쇼핑몰에 의존하지 않고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카페나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블루베리 묘목이나 열매도 판매를 해봤고, 택배도 많이 싸봤고, 뭐 이런 쇼핑몰에 필요한 것들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한 쇼핑몰이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뭐 돈을 번다는 얘기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뭐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자기들 입장에서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키워드를 통해서 상위 노출할 수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거죠. 상품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되고, 갖고 있지 않은 상품, 남의 상품을 내가 개설한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을 하고 도매몰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그걸 상위 노출하기 위해서 키워드 작업이나 카테고리, 태그 작업을 하고 그로 인해서 노출되는 상품들이 이제 매출을 일으켜주고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상품을 올리면 많은 매출이 일어나고, 꾸준히 상품을 새롭게 올리면 그에 따른 이제 매출도 상승하고 파워셀러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뭐 공감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키워드가 그 경쟁력이 센 키워드가 아닌 중간 정도 되는 키워드를 공략해서 노출도 되고 유입이 되는 거죠. 쇼핑몰에 되고 구매를 하시는 거죠. 들어오신 분들 중에. 그 일련의 과정들이 기계적으로 많은 양의 물건을 올려서 매출을 올리는 방법도 있을 테고, 물론 키워드 작업도 할 테고요. 그에 따른 카테고리 작업이나, 그리고 사진 몇 개, 블로그형의 글, 이런 형태의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저로서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 물건이 팔린 다음에 문제, 그 물건을 잘 모르면서 팔아야 했을 때의 문제나, 고객 크레임이 왔을 때 대응, 이런 것들은 단골 고객한테 실수를 해서 단골 고객이 떠나는 일들, 그로 인해서 이제 그러니까 신뢰도를 쌓고 있던 것들에 떨어지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잘 언급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또한 쇼핑몰을 운영하는 과정에 다 포함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디에 방점을 두고 쇼핑몰을 운영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습니다. 계속 해왔는데, 내 물건을 고객이 어떤 이유가 됐든 환불을 해줘야 된다든지 했을 때, 내 물건이 아닐 때 그 중간에서 그 핸들링하는 어려움을 알고 있어서, 가능하면 내 물건이라면 내가 환불을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하나 더 주거나 하는데 꺼리낌이 없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라면 쇼핑몰을
굳이 개설하지 않아도 블로그를 통해서, 뭐 SNS 통해서 저희 농장의 인지도를 올려놓고 그거에 따른 판매가 가능했기에 쇼핑몰로서 많은 물건들을 핸들링하며 그 물건들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크레임에 대응하는 거, 아니면 이제 배송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벌어지는 일들, 등록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구매가 되고 제가 그걸 택배를 보내야 되거나 아니면 거래하는 업체의 물건이 갔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주문이 일어난 다음에 사후관리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뜻 쇼핑몰을 해야겠다고는 마음속에서 맴돌았지만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내가 핸들링이 가능하고 고객한테 불만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응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경우만 실행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경제적으로 이제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쇼핑몰에서 제가 이제 가진 게 뭐 올해 같은 경우 블루베리 수확을 하나도 못했고 이익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또 이러지 말란 법이 없어서 그렇다면 쇼핑몰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그리고 뭐 다른 분들의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려고 했을 때 내가 자유롭게 고객들의 뭐 반품, 환불, 크레임을 대응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 상황, 그리고 배송에 대한 뭐 지연, 그런 환불 절차에 대한 뭐 문제점들 고민되는 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도매몰에 있는 이제 불특정, 물론 소싱할 때 선택을 잘 해야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업체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런 부분이 잘 협력될 수 있는 곳들을 선택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제 기계적인 선택 후 매일 꾸준하게 뭔가를 상품을 올리는 형태, 그래서 그 중에 이런 표현이 뭐하지만 얻어걸리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하나 상품을 선택해서 제가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제 느낌, 그 상품에 대한 저의 생각, 관점들을 잘 녹여낸 콘텐츠를 소비자한테 어떻게 어필하면 좀 더 시너지가 나겠다라는 생각이 담긴 콘텐츠를 글과 사진, 영상을 통해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야 고객들의 반응을 통해서 벌어지는 그 주문 이후의 이슈에 대해서 자신있게 응대를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환불을 하거나 반품을 해주거나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그래야 그런 마음들이 또 고객한테 전달되고 고객이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쇼핑몰에 좀 더 믿음을 가져주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정리하면 3가지 쇼핑몰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저희 막내 동생하고 같이 하고 있는 인테리어 소품, 특히 이제 테이블 데코라고 해서 테이블 위에 올려지는, 아니면 테이블도 포함되고요. 거기에 비추는 조명이나 뭐 여러 가지 테이블 데코 분야의 상품들을 판매하려고 하는 그 쇼핑몰 하나와, 또 하나는 어쨌든 제가 농업을 했고 먹거리에 대한 좋은 먹거리에 대한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그게 다시 농가에도 좋은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거창하긴 하지만 어쨌든 의미 있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 그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여행과 관련된 건데요. 농업도 경관 농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좋은 관광지에 가는 이유가 아무도 건들지 않은 자연 환경,
이런 것들에 감탄하고 그게 보기 좋고 해서 가고 사진도 찍는 것처럼 농업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농사를 짓고 있는 그 풍경, 그들이 땀 흘려 일하는 거, 그들이 갖고 오는 작물, 그들이 잘 해놓은 농장의 모습들이 관광지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행인데요. 뭐 당연히 이제 그런 명소들, 그다음에 숙박, 그다음에 음식점 기본적으로 소개를 하겠죠. 그리고 그거에 이제 다양한 놀거리, 그 사이에서 벌어진 다양한 놀거리와 체험, 거기에 이제 농장 경관 농업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그 안에서 수학 체험도 할 수 있고 거기에 있는 상품도 살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농장도 하나의 명소로서 선택받는 걸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묶어서 여행을 가는 건데요. 관광이나 여행이라고 해서 큰 사이즈가 아니라 소풍이나 나들이 정도 생각합니다. 뭐 1박 2일까지도 가능하겠지만,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함께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우선은 그런 하나하나의 자원들을 뭐 시간 되는 대로 찾아서 소개하고, 향후 코로나가 안정세가 되거나 견뎌낼 수 있는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이 다시금 여행이나 나들이 갈 수 있을 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해 보고자 한다. 그래서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준비한 쇼핑몰의 상품들이 소비자들한테 어필이 되고,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서 대응하면 뭐 눈앞에 작은 이익이라도 얼른 취해야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농장을, 푸르나노 블루베리 농장을 만들고 유지해왔던 그 마음 그대로 쇼핑몰도 하나의 농사를 짓는다는 마음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이런 인터넷 방송도 영상으로 되는 것도 시간이 된다면 이렇게 또 주저주저 떠들기도 하고, 시간이 안 되면 그냥 찍어놨던 화면들을 이어붙여서 브이로그처럼 보여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뭐 건너뛰고, 유튜브도 그런 문법들이 있잖아요. 뭐 일주일에 하나씩 꾸준히 올려야 되고, 뭐 키워드도 어떻게 잡아야 되고, 이런 고민들 물론 하겠지만 그게 목적이 되는 형태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소통하고 제 얘기를 그냥 어떤 눈치 보지 않고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전에 한번 찍었던 이후로 또 오랜 시간 안 찍다 이런 얘기를 한 거는 그 사이에 또 유행을 발했던 거죠. 이런 이제 그 마라톤 같은 달리기는 하고 싶지 않고, 빨리 뭔가 남들에 의해서든 누군가에 의해서 빨리 뭔가를 얻어지길 바랬고, 그렇게 될 줄 알고 또 우왕좌왕 뛰어다녔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도움을 주셨던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도 반은 얻은 거죠. 반은 제가 원했던 거에, 요행을 원했던 거에 반은 반 이상이군요. 반 이상은 약간 정상화를 찾은 부분이 있습니다. 몇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도움에 바로 해답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더 열심히 해서 그 도움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주 찍게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익숙하네요. 네, 한 번 더 하는 거 할 때마다 더 익숙해지겠죠. 더 잘 하게 될 것 같고.
수염은 컨셉이 아닙니다. 게을러서 그렇고요.